토종오이와 계량오이는 다닥이나 가시오이를 같은 시기에 심으면 계량종 오이를 다 따먹고 줄기가 마를 때도 아직 토종오이는 열리지 않습니다. 봄에 심어도 여름 장마가 지나야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맛도 좋고 세력이 좋아 오랫동안 많이 열리는 이 토종오이는 식감도 좋을 뿐만 아니라 미처 따먹지 못하고 늙어버려도 쓰임새가 있습니다. 노각오이라고 일부러 늙혀서 반찬을 만들기도 합니다. 문제는 아주 늦게 열리고 그동안 여러 줄기가 뻗어 자리 차지를 많이 하는 점입니다. 이 단점만 해결된다면 제부터 텃밭농에서 계량오이보다는 토종오이를 심을 가정이 늘어날 것입니다. 외줄 재배로 토종오이 일찍 열리게 하기 위한 여러가지 순치기를 통해 어떤 경우가 가장 빨리 열리는지 경주를 시켰더니 게임이 안되게 글쎄 이케 순친놈이 1등을 하였네요. 작년에 우연히 이웃으로부터 오이 모종을 얻어 심었는데 덩굴이 10년을 가도 암꽃이 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품종을 물어보니 토종오이라고 하였습니다. 오이 특성을 알아보니 그 장단점이 앞에 설명한 대로였습니다. 호기심 많은 제가 그냥 넘어갈 리 없겠죠. 어떻게 하면 암꽃이 빨리 열릴까에 도전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박하작물이 단일성이라는 점으로 기온이 서늘해지고 해가 짧아지면 열매가 일찍 열릴 수는 있으나 노지 재배에서는 이건 불가능하며, 다음 하나는 순치기로 원순, 아들순, 손자순 이렇게 착화 방법입니다. 박하작물은 대체적으로 어떤 순에도 암꽃이 피나 참외 많은 손자순에 잘 열립니다. 그리고 계량오이라도 다닥이 오이에서 계속 암꽃이 피지 않으면 아들순 1000마디를 함께 달아 키우면 착과를 앞당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단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토종오이 암꽃 일찍 피우기에 이게 열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수없이 수꽃만 피던 원줄기에 아들순 2~3마디를 겨드랑이에 붙여 외줄 줄내림 재배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원줄기 겨드랑이에 난 아들줄기 1000마디나 둘째 마디 또는 셋째 마디에 암꽃이 피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토종오이 재배는 그냥 섭해 마음대로 자라도록 하여 원줄기, 아들줄기, 손자줄기가 막 나서 자라다가 7월 중순이 되어야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웃집 오이도 그와 같이 재배하였고 정확히 7월 6일이 되어서야 수많은 덤불에서 겨우 한 개가 열렸는데 우리 집 토종오이 4포기에서는 이미 15개나 열렸습니다. 여기에 실마리가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작년의 이 실험은 처음부터 계획된 실험이 아니었고 그 차이도 그렇게 유의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시기인 5월 3일에 토종오이 6포기를 심고 첫째 원순만 외줄 재배, 둘째 원순에 아들줄기 3마디 붙여 외줄 재배, 셋째 아들줄기 외줄 재배, 넷째 아들줄기에 손자줄기 3마디 붙여 외줄 재배, 다섯 번째 방이마에 펜스에 올려 키우기, 여섯 번째로 예비 포기를 두고 어느 줄기에 암꽃이 빨리 피나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경험하였듯이 5월 초 저온 현상으로 갓 심은 오이는 냉해피를 입어 성장이 더디었습니다. 출발점을 갖게 하려고 모종 크기가 똑같은 놈을 선발해 심었는데 이 저온으로 약간의 성장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별탈 없이 실험은 계속되고 모두 외줄 내림 재배로 키웠습니다. 6월 20일까지는 어느 포기에서도 암꽃을 찾아보지 못하였습니다. 6월 25일 다세마리 농장에 와서 확인해 보니 글쎄 아들줄기에 손자줄기를 달아 키우는 포기에서 암꽃이 2개나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줄기에서 나온 아들줄기 둘째 마디에서 나온 손자줄기 3번째 마디에서, 그리고 또 안에는 셋째 마디에서 나온 손자줄기 2번째 마디에서 열려 있었습니다. 아들줄기 둘째 마디 손자줄기에서 열렸다는 점은 정식한 모종이 활착하고 다음 적심에 따른 아들줄기 나오고 거기에서 손자줄기 나와 암꽃이 피는데 걸리는 시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바로 한 달하고 20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5일 후 이 오이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하루가 다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9월 30일 현재까지 결과를 보면 첫째 원수만 기르는 덩굴은 28마디까지 뻗어나가는 동안 원줄기에 딱 1개가 열렸습니다.
반면에 아들순만 기르는 덩굴에는 한 개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현상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원순에 아들순을 붙여 기르는 덩굴에는 암꽃이 4개가 피었습니다. 작년 실험과 비슷한 결과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가장 일찍 피고 또 많이 열린 것은 아들순을 기르면서 겨드랑이에 손자순을 달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렸습니다. 총 10개가 열렸는데 둘째 마디부터 손자순에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열린 것을 보면 손자순에 8개, 증손자순에 1개, 아들순에 1개가 열렸습니다. 18마디까지 가는 동안 13개의 손자순이 나왔는데 암꽃이 열리지 않는 것은 5, 6, 7, 11째 마디뿐입니다. 거의 손자순 첫째 마디나 두셋째 마디에는 열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원순을 잘라 아들순을 내고 그 아들순에서 다시 손자순이 나오는 동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참외 달아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약간 빠릅니다. 참외는 아들순 셋째 마디에서 5째 마디까지 손자순에는 잘 닳지 않으니 그보다는 약간 빠른 편입니다. 정식한 지 한 달 20일, 저온 피해만 없었다면 며칠 더 당길 수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저온 피해 수박과 오이가 그중 크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개량 좋은 가시오이를 심은 이웃집은 6월 30일까지 4포기를 심어 12개의 오이를 따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토종 오이는 큰 것도 새끼손가락만 합니다. 덩굴도 제대로 뻗기 전에 자기 몸체만한 열매를 다는 개량 오이와는 유전자를 바꾸지 않은 한 일찍이 열리기 경쟁은 어려운 일이고, 어쨌든 지금까지 실험 데이터로는 아들순을 키우면서 손자순을 셋째 마디까지 달아 키우는 것이 오이도 빨리 그리고 많이 열리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들순으로 키우던 예비 포기를 적심하여 손자순으로 뻗어 키운 것은 딱 2개의 열매가 달렸는데 손자순까지 나오게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고, 깨 나온 그 손자순에도 마디마다 암꽃이 피지는 않아 이 방법은 효과적이지 못한 걸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본래의 토종오이 키우기 방식인 자유방임으로 키운 오이에서는 오이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작년 예로 볼 때 시간이 더 지나야 열릴 것 같습니다. 소꿉장난하듯 오이 몇 포기 심어놓고 얻은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성급한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토종오이 조기 착과에 대한 연구가 계속된다면 일반화하기 위한 이론이 도출될까 합니다. 토종오이 일찍 열린다고 무슨 수가 생기나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서두에서 말씀드렸고, 그렇지 않더라도 토종오이를 키워본 분이시라면 이 실험의 중요성을 아실 것입니다. 오이를 보다 일찍 수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줄 재배로 자리 차지 덜하고 오히려 더 많은 오이를 수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토종오이 조기 착화 실험 영상에서 많은 분이 응원해 주셨고, 그중 한 분이 찬물을 아침마다 끼얹으면 조기 착과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박가작물 성질로 미뤄볼 때 일리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자주 농장을 비운 우리 농장에서 적용하기는 어려워서 실험 속에 넣지는 않았습니다.